안녕하세요. 저는 대지올림피아드 경시관의 이승규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KMO 기출 기하 문제를 저와 같이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KMO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오늘 특히나 문제들이 쉬워서 여러분들이 좀 잘 좋은 점수를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소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운 형태로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결과인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 그래도 어차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쉬우면 쉬운 대로 커트라인이 정해지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늘 출제된 기하 문제를 이제 보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크게 그냥 딱 한마디로 너무 쉬운 문제와 변별력 있는 문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풀면서 와, 오늘 시험 쉬운가 보다 하고 이제 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수 있는데, 뒷면에 넘어가서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뒷면에 넘어가서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이런 경험을 했을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저하고 같이 보면서 뒤에 있는 문제들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보면요. 자, 이번은 먼저 이등변 삼각형인데 등변의 길이가 5가 되고 밑변의 길이가 6이 되는, 이런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고, 여기서 AC 위에 두 점 D하고 E가 존재한다.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가만히 보니까 이만큼 길이가 1, 이만큼 길이가 2,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여기는 5, 그다음에 밑변은 6.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구하라고 한 부분이 뭐냐면은 삼각형 BD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K번은 정수회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수의 처리를 위해서 곱하기 15를 하라고 했지만 결국에 이 넓이가 몇이냐. 자,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딱 보자마자 등변의 길이 같아야 되니까 D의 길이가 2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그죠? 그러면은 삼각형 BD의 넓이는, BD의 넓이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B에서의 높이가 같은 걸 이용하면은 5분의 2만큼 차지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5분의 1. 자, 그러면 ABC의 넓이만 구하면 해결이 되는데, ABC의 넓이를 구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 내려서, 수선의 발은 당연히 BC의 중점이 되고, 따라서 BH의 길이가 3, 피타고라스면은 AH의 길이가 4, 넓이가 12라고 하는 거 바로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해결이 되는데,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BD 넓이의 15배. 자, 그럼 여기다가 ABC에다가 12 대입하고 곱하기 15까지 해주게 되면,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72로 확인이 되겠네요. 자, 쉬운 문제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8번도 쉬웠어요. 8번도 직선 위에 4개의 점 ABCD가 순서대로 놓여 있다. ABCD가 순서대로 놓여 있는데,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AB의 길이가 루트 5, BC의 길이도 루트 5, 그 다음 CD의 길이는 4루트 5라고 확인할 수 있죠. 4루트 5. 자, 이런 상태에서 원을 그리래요. 자, 원을 그리는데 AC가 지름인 원, 그럼 B가 중심이 되겠죠? B가 중심이고 A하고 C를 지나가는 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BD가 지름인 원. BD가 지름인 원이면 중심이 BD 중점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두 개의 원을 그렸을 때 그때 생기는 교점을 각각 EF. 자, EF라고 하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각형 EAFD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근데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알겠지만, 딱 정해진 도형의 넓이를 바로 다이렉트로 계산한다기보다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넓이를 확인을 해보고, 그 구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구해야 될 넓이의 관계, 자,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많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BD가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 자,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B의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벌써 루트 5라고 확인이 되고 있죠. 그죠? 자, 루트 5. 자, 그러면은
어디서 삼각형 EBD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바로 쓰게 되면은 D의 길이가 2루트 30이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2루트 30. 여기서 피타고라스 쓴 거예요. 확인되죠? 자,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냐? 우리가 사각형 EAFD를 바로 구할 수는 없지만 삼각형 EBD의 넓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삼각형 EBD의 넓이를 계산을 해주고 E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상태네요. 맞나요? 자, 그래서 EBD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그럼 EAFD 넓이를 구할 것이냐. 자, 벌써 확인해 보면은 사각형 EAFD는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삼각형 EAD의 2배로 볼 수 있나요? 자, 위아래 대칭적인 구조 때문에 삼각형 EAD의 2배로 보고, 자, 그런 다음에 EAD의 넓이를 어떻게 본다? 우리가 구해놓은 EBD와의 관계로 본다. 자, 그래서 EAD의 넓이는 EBD 넓이의 5분의 6 해주면 되나요? 자, 이게 BD분의 AD가 결국 삼각형 EBD하고 EAD의 넓이가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분의 6 삼각형 EBD. 자, 그래서 EBD 넓이 구해놓은 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딱 시켜주게 되면은 사각형 EAFD의 넓이가 11루트 6이라고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정수의 처리를 위해서 문제에서 제곱을 하라고 했고 최종 정답 S제곱은 864. 자,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쉽죠? 자,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님도 많이 계실 텐데 요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 했을 것 같고, 자, 이제 다음 문제부터 조금은 어려워져요. 이제 기하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설명을 주면 너무 쉬워요. 왜냐면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다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쉬운데 막상 스스로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그걸 답을 구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것과 막상 스스로 푸는 것, 이 둘 사이에 그 차이가 좀 많이 큰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가형 12번. 자, 12번도 넓이 문제. 요번에는 특징이 넓이 문제만 세 문제가 연달아서 출제가 되었는데, 넓이 문제라고 하지만 조금씩의 색깔은 다른 형태의 넓이 문제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는 사각형 ABCD가 있고, 자, 보니까 AP하고 AQ가 두 변위에 존재해서, 자, 보면은 문제에서 D 조건 나와 있죠. 이게 AP 대 AB가 1대 5가 된다. 자, 그러면은 길이를 이렇게 둘게요. AP하고 AQ의 길이를 A라고 두고, 그러면은 AB 길이가 5A가 되면서, 자, 이만큼 4A라고 둘 수 있나요? 이쪽도 마찬가지.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5A가 돼 있죠? 자, 여기 5A. BC의 길이도 말 안 해도 5A가 되는 상태. 자,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나요? A로부터 PDN의 수선대괄을 H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 삼각형 HQC의 넓이를 구해라. 자,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곱하기 몇 해라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HQC의 넓이 자체가 정수해로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줄게요. 첫 번째는 계산 위주로만 가는 방법, 두 번째는 닮음을 찾아서 이용하는 방법. 자, 두 가지 소개를 할 텐데, 먼저 계산 위주의 방법 먼저 볼까요? 자, 이게 닮음이 사실 숨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닮음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계산 위주로 문제를 푼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면, 자, 요점, 이 점의 이름을 2라고 해볼게요. 자, 2라고 하면은 삼각형 HQC가 삼각형 QCD하고 적당한 넓이의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H 대 ED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QHC의 넓이하고 QDC. 자,
이 둘의 넓이의 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QCD의 넓이를 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자, 이제 QCD의 넓이를 뭐 어떻게 구하냐, 그 부분에서 좀 뭐 궁금할 수도 있고, 자, 보면은 이런 거죠. 지금 문제 조건을 잘 보면은 삼각형 넓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어디가? 삼각형 APH가 20이라고 주어져 있죠. 20. 자, 이 넓이가 20이다. 그럼 20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어디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자, 얘가 20이면은 여러분들 pH 대 HD 바로 B 보이나요? pH 대 HD 어떻게 구할까?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 이게 사실 뭐 K모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금방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요거는 뭐다? 이 두 변 길이의 제곱비와 같다. 자,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적용하면은 지금 보면 AP 대 AD가 1대 5니까 한번 써줄게요. 자, 이거는 AP 제곱 대 AD 제곱과 같다. 그럼 몇 대 몇이다? 문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얘들이 1대 5니까 1대 25가 되는 거죠. 여기 1대 25. 그러면 바로 넓이 계산이 되는 게 삼각형 AHD의 넓이. 삼각형 AHD의 넓이가 얼마가 되나요? 이게 1대 25니까 20에 대한 25배, 500 나오나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AHD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바로 삼각형 APD의 넓이. 이건 520 되겠죠, 520. 자, 520까지 나오고, 그러면은, 자, 이제 이 문제, 이제 이 방법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할 때, 벌써 첫 번째로 pH 대 HD 구해놨죠?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P 대 ED까지도 구한다면은, 두 B를 결합해가지고 H 대 ED 값을 계산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그래서 H 대 ED가 나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QHC의 넓이는 계산이 가능하다. 왜냐면 이 QCD의 넓이도 계산이 가능하니까. 지금 여기 APD까지 구해놨는데 APD를 알고 있으면 연달아서 계속 구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어디? 삼각형 ABD. 삼각형 ABD는 어떻게 되죠? APD 넓이의 5배가 되죠. 이거 5배 해주면 얼마예요? 2600. 위로 올라가요. 자, ABD가 2600이 나오면은 당연히 ACD도 2600이 되겠죠? 그럼 ACD 넓이에 대해서 얘는 5분의 4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요거의 5분의 4. 5분의 4는 얼마야? 2080인가요? 2080인 것 같은데. 2080. 그러니까 결국에 QDC 구할 수 있고 요것만 구할 수 있으면 QHC가 나온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략은 H 대 ED가 몇 대 몇이 될 것이냐. 자, 그거를 구하는 건데, 자,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한 가지 B는 나왔고 하나만 더 구하자고 P 대 ED 값을 구하자. 자,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 연장해 보면 돼요. 자, 연장해서 교점을 F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정사각형 특징 평행. 자, 여기는 5A. 그럼 1대 5. 자, 요만큼 모르니까 X라고 두면은 X 대 X 플러스 5A는 1대 5. 자, AQ 대 BC 1대 5. 그죠? 자, 요거 풀면은, 자, 이걸 풀면 X 값이 4분의 5A가 나와요. 자, X 값이 4분의 5A. 그럼 여기가 4분의 5A가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4분의 5A가 됐으니까 닮음을 이렇게 보면은 끝나죠. 자, 닮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닮음비에 의해서 P 대 ED 값이 구해질 겁니다. P 대 ED는 얼마입니까? P 대 ED는 2P 대 DC. 자, 2P 대 DC는 바로 계산이 되죠. 4분의 5A 더하기 A, 4분의 9A 대 5A. 자,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뭐 9대 20 정도 나오겠나요? 9대 20.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저기 1번에 나왔던 B,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두 개의 B를 결합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B
이걸 1대25하고 여러분들 1대25하고 9대20 이거 결합하는 거 다 할 줄 알죠? 요거 합이 29, 요거 합은 26 곱해서 전체를 이 곱한 값으로 등분한다고 보고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다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pH 대 h 대 2. 자, 이게 이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죠. 이게 29대 205대 520.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나왔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문제에서 아까 구하고자 했던 H2 대 2D가 여기서 구해진 거죠. H2 대 2D는 205 대 520이다. 205 대 520이 QHC의 넓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그 다음 QDC의 넓이. QDC의 넓이는 아까 나왔죠. 여기 어디 갔나요? 2080. 자, 얘들 대입을 해서 QHC의 넓이를 계산해주면은 끝납니다. 자, QHC의 넓이가 계산 결과 820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사실 이 계산이 이거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좀 조심하면서 가면은 사실 뭐 많은 고민이라기보다는 계산으로 나 끌고 갈 거야 하는 이런 생각으로 푸는 것이라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이고,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풀겠다, 만약에 글쎄요, 실전에서 이제 이거 닮음 찾아가는 푸는 학생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닮음도 여기서 존재를 하거든요. 자, 어떻게 닮음이 존재하냐면 얘네들을 한번 잘 보면 돼요. 자, 여기 선생님이 빗금 쳐놓은 이 삼각형, 두 삼각형, 이 삼각형 한 쌍이 닮음이 됩니다. 닮음 조건은 SAS가 되는데, 자,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 삼각형 HAQ하고 삼각형 HDC. 자, 조건은 SAS. 닮음되는 건 이유가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AH 대 HD. 자, 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자, AH 대 HD는 보면은 이게 직각의 직각. 그러니까 닮음인 직각 삼각형들이 나오는 상태죠. 그럼 얘랑 PAD가 닮음이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PA 대 AD랑 같을 거거든요. 자, 이거는 PA 대 AD. PA 대 AD는 당연히 몇 대 몇인가요? 1대 5가 되겠죠. 자, 이게 1대 5라는 비가 되는데, 요번에는 AH 대 HD 말고 또 뭘 보냐면 요걸 보세요. AQ 대 DC. AQ 대 DC도 1대 5인 거 보이나요? 자, 그러면 비례식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의 끼인각. 자, 끼인각을 한번 볼게요. 끼인각 어디? 자, 어디 보면 되나요? 자, 여기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20이라고 하는 값은 살짝 지울게요. 여기 각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 각을 알파, 세타라고 해볼게요. 세타. 그럼 여기가 세타면 이 각은 당연히 90 빼기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90도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각이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세타. 정사각형은 평행하니까 여기가 세타면 억각으로 이 각도 세타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런 각이 같아지는 과정까지도 확인하게 되면은 이 두 삼각형 HAQ하고 HDC가 SAS 닮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우리 낯선 닮음 공부한 친구들은 쉽게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일 때 추가로 닮음이 되는 삼각형 한 쌍이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삼각형 HAD하고 삼각형 HQC가 될 거예요. 이것도 따져보자면은 SAS 닮음이고, 우리가 보통 낯선 닮음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닮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HQC의 넓이가 삼각형 HAD의 넓이를 구한 이후에 닮음비의 제곱비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 거기까지 확인되나요? 자, 그러면은 HAD의 넓이는 어때? 이미 우리가 구해놨죠. 아까 첫 번째 방법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삼각형 HAD의 넓이는 구해놨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비. 자, 닮음비만 구하면은 그 닮음비의 제곱비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럼 결국에 이 두 삼각형의 닮음비가 뭐냐? 자, 대응되는 한 변을 보세요. 대응변.
자, 이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어디 대 어디입니까? 저 그림 보면은 AD 대 DC라고 확인이 될 거예요. 맞나요? AD 대 AD 대 QC죠. AD 대 QC.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넓이 B는? 넓이 B는 AD 제곱 대 QC 제곱. 맞죠? 자, 제곱 B. 그럼 AD 제곱은 현재 그림상 뭘로 표현됩니까? 5A 제곱. 5A 제곱 했으니까 25A 제곱. 그 다음 QC 제곱은? QC는 뭐예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25, 16.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41 A제곱인 거 보이나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두 삼각형의 넓이 B가 25 대 41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넓이가 얼마예요? 500이었죠. 그럼 결국에 이건 20배 한 게 넓이가 돼버리니까 41을 20배 해버린 820이 최종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뭔가 좀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끊어서 나눠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1, 2번, 첫 번째, 두 번째 기하 문제 반드시 풀고 세 번째 문제 정도까지 풀어주어야 기하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자, 나머지 두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기하가 완전히 이제 고득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공부를 열심히 해본 친구들은 또 생각보다 쉽게 풀 수가 있었고, 그리고 2차 공부까지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그 1차 문제 풀 때 굉장히 요령껏 답을 쏙쏙 골라내는 친구들이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거 왠지 또 열심히 해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싶은 마음으로 우겨서 맞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 그런 문제예요. 15번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등변사다리 꼴이 있는데, 등변사다리 꼴이 굉장히 길쭉한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거든요. 자, 너무 길쭉하면 또 보기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볼만한 정도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등변사다리꼴 ABCD가 있다. 자, 이때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선 교점은 F, 그 다음에 AB의 중점은 M, 그 다음에 AB 위에 존재하는 점 P가, 자, 오늘 선생님이 열심히 또 응원하고 하다가 지금 목이 조금 쉰 상태예요. 그래서 가끔 수업을 하다가 쉰 소리가 좀 나올 수 있어요. 불편해도 조금 이해 부탁할게요. 자, AP가 10, 여기는 20, 그 다음에 BM은 30, 자, 길이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 보니까 P에서 이 DB에다가 대각선 DB에 수선 내려가지고 수선의 발을 2라고 하자. 그림 잘 보일까 모르겠네. 그 다음에 M2의 길이하고 MX의 길이가 같아지는, 자, 그러한 점 X를 대각선 AC 위에 잡자. 자, 이랬을 때 뭘 구하래요? AX 곱하기 AF 얼마냐? 이것을 구해라. 자, 이게 처음 보면은 상당히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죠. 보면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 만났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AX도 구하고 AF도 구해서 그냥 곱한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X 곱하기 AF다 보니까 뭐가 떠오른다? 방명이 떠오른다. 자, 방명이 떠오른다는 얘기는 X하고 F를 지나가는 어떤 원의 존재가 있으면 우리가 그 값을 계산해 볼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작도를 잘 해서 원을, 그래서 XPMF 딱 요 네 점이 공원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겨서 그냥 답 써버리면 맞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운에 따라서 맞춘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는 친구들이 좀 불리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해서 이게 공원점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얘가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에서는 대각선의 교점하고 한 변의 평행변의 중점.
평행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수직이 되죠. 왜냐면 등변사다리꼴의 기본 성질 FA랑 FP 길이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수직이 되고 동시에 이 두 각이 같아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럼 90도 관계를 한번 잘 봅시다. 지금 그림에서 각 PEF가 90도가 되는데 그림에 보이듯이 각 PMF도 90도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90도의 위치 관계를 보고 우리는 내점 PEFM 내점 PEFM이 한 원 위에 존재한다. 한 원 위에 존재한다. 줄여서 공원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공원점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이 사실은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꽤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여러분들 2차 공부 또는 2차 공부 아니더라도 1차 때도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렘마하고 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렘마랑 친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러니까 이거 렘마라고 해서 따로 소개를 해줄게요. 자,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 렘마를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만 보고 거기서 성질을 바로바로 읽어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는 어떤 성질 쓸 거냐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있어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있는데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BC의 수직이등분선 한번 그려볼게요. BC의 수직이등분선을 쫙 그려서 생기는 외접원에서 이쪽 A가 있는 쪽 호의 교점. 자, 이 점은 무슨 점이 됩니까? 당연히 호 BAC 중점이 되죠. 맞나요? 맞죠? 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 또 뭐도 할 수 있냐? 각 A에 대한 외곽의 등선. 각 A의 외곽의 등선을 그려서 생기는 ABC의 외접원과의 교점. 자, 이 점을 잡으면 얘도 역시 어떻게 된다? ABC의 외접원에서 호 BAC의 중점이 된다. 중점이 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보면은 위에 있는 알파. 자, 위에 있는 알파는 이 네 점이 한 원위에 존재하니까 외대각 관계를 이용해서 얘랑 같다. 맞나요? 자, 근데 아래쪽에 있는 알파는 어떻게 된다? 원주각을 이용해서 얘랑 같아진다. 그러면은 이 두 길이가 바로 같아지는 것이 그림에서 보이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이 점이 호 BAC의 중점이 된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각 삼각형 ABC에서 각 A에 대한 외곽의 이등분선하고 BC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이 어디서 만납니까? ABC의 외접원 위에서 만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A의 외곽 이등분선과 BC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만약에 점 M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ABCM은 한 원 위에 존재한다. 공원점이다. 점 M의 정의는 외곽의 이등분선과 BC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누구를 어떤 삼각형의 관점에서 보냐면 삼각형 XEF를 봅시다. 자, 삼각형 XEF를 가만히 보세요. 자,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어때? 지금 이거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 ABC가 지금 이 그림에서 삼각형 FX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의 조건에서 MX하고 ME의 길이가 같다 라고 했으니까 XE의 수직 이등분선이 M을 지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각 XFE의 외곽의 이등분선 어디를 지나요? M을 지나죠? 자, 그럼 거기서 우리는 lem마로부터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녹화 영상 올라가니까 이거 렘마 좀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렘마니까 잘 기억해 주고 렘마를 적용한 결과 어떻게 되더라? 삼각형 FXE의 외접원이 반드시 점 M을 지나가야 된다. 맞죠? 자, 이거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얘도 공원점, 얘도 공원점. 결국에 한마디로 이 5개의 점이 전부 다 한 원 위에 존재하게 되더라. 이해되죠? 5개의 점 PXEFM. 자, 얘도 공원점.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방역 정리로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부 다 한 원 위에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S 곱하기 AF. 얘는 뭐랑 같나요? AP 곱하기 AB랑 같죠. 그러면은 뭐 답은 그냥 바로 얼마? 10 곱하기 30, 그다음 300. 와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보다 성질만 알면 그냥 간단하게 한 방에 풀리는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좀
이걸 캐치를 못해서 어려워했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AX도 구하고 AF도 구하겠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좀 피곤해져요. AF의 길이 구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사실 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는 거 안 쓴 길이 조건이 굉장히 많죠. 지금 AD도 주어져 있고 BC도 주어져 있고 CD도 문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느낌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풀라고 출제한 것 같지는 또 않아요, 느낌이. 그래서 아 이건 뭐 대한수학회에서는 AX하고 AF 각각 구해서 곱하는 걸 원했었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풀려고 시도한다 보면은 먼저 등변사들 고른 한원위에 존재하니까 바로 톨레미 정리 써가지고 AC하고 BD 같으니까 그거 구하고, 그 다음에 뭐 닮은 B 이용해서 AF도 구하고, AF는 쉽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AX를 만약에 직접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피곤한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뭐 AX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삼각형 AXM에서 아무래도 뭐 코사인 법칙이나 자, 이런 거 이용해서 풀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귀찮아지죠 상당히. 계산 과정을 좀 많이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이론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해결이 됐고, 이제 기하에서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왔다 이렇게 보여줘. 최근에는 변환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얘는 그래도 아이디어를 필요로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문제다. 그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자 봅시다. 삼각형 ABC 직각삼각형이 각시가 90도, 그 다음에 AB 길이는 36. 자 여기까지 문제의 조건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 각 A의 3등 노선인가 봐요. 자 어떤 여기 점 D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어서 이 각이랑 크기가 2대 1이다. 그리고 선분 A의 길이는 20이 된다. 여기까지가 문제의 조건. 자 그리고 나서 구하라고 하는 것, BD 제곱 얼마입니까? 자, BD 제곱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 자 일단 아이디어 변환, 자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좀 전에 했었죠. 어디서 뭘 쓰는 문제냐면, 얘가 2대1, 얘가 2대1이면은 우리가 보통 2대1짜리 각 조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2배짜리를 2등분 시키든가, 아니면 2대1일 때 얘를 2배로 늘리든가, 그런 작업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텐데,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2배로 늘릴게요. 늘리는데 여기 90도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2를 C에다가 대칭시켜본다. 자, 2를 C에다가 대칭시키는 작업을 해서 이 점을 E'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자, 뭐가 보입니까? 알파도 그대로 2배로 늘어나고, 얘네들이 합동. 자, 합동이 되니까 A, E' 길이도 선분 A하고 같아지면서 20이 되겠죠? 20. 자, 여기까지 확보가 됐고, 뭐 얘를 2등분한다 또는 얘를 2배로 늘린다, 이런 생각들은 왜 하는 거냐면은, 어찌됐든 각이 같은 부분들이 여러 개 군데가 있다면 우리는 각이 같아짐을 통해서 뭐 여러 다양한 성질들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할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각을 만드는 방법으로 2등분 또는 얘를 2배로 늘리기, 자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여러분들이 밑줄 쫙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 어떻게 얘를 구해 나갈 것이냐. 자 먼저 같은 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Eα 같아졌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뭘 할 수 있나요? 바로 각의 등분선 B 대 E'은 AB 대 A'과 같아지면서, 이게 몇 대 몇입니까? 18대 10, 뭐 9대 5라고 해도 되겠네요. 9대 5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 얘가 E' 중점이니까 그냥 분수 형태 쓰기 싫어서 그냥 18대 10이라고 할게요. 자, 18대 10.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를 18K라고 뒀을 때 요만큼은 5K가 되고, 여기도 5K가 되겠죠. 오케이? 맞나요? 자, 이렇게 이제 두고, 자 그런 다음에 K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네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뭐 K 공관층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 공식, 각이등분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또는 뭐 스튜어트 정의 써도 되는데, 각이등분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에 따르면 AE의 제곱이 A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곱하기 E'
자, 이거 알고 있는 공식 맞나요? 자, 이거 아직 뭐 중등 심화반 공부해서 이거 공식 까먹었어요, 뭐 아니면 뭐 안 배웠어요, 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KMO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만나게 될 그런 공식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지금 뭐 굳이 이것까지 다 증명하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 계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표시한 길이하고 K로 표현한 문자만 다 대입하고 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K에 대한 방정식 만들어지고 K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계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K 제곱이 9분의 16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K 값도 구했다. 그럼 K 값 구해줬다는 것은 벌써 어떻게 되냐?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알고,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피타 써가지고.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AC의 길이도 알고. 그럼 사실상 끝! 6점짜리가 이렇게 쉽게 끝. 왜? 지금 BD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얘랑 닮음인 것만 생각해보면 바로 끝나죠. 자, 닮음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비례식 한번 만들어보면은 B 대 2A는 BD 대 AC. 자, 이거 여러분 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비례식 성립하니까 제곱비도 같아진다. 보면은 뭐 BD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길이들. 계산 과정은 뭐 굳이 지금 다 일일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계산 과정을 쭉 거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BD 제곱이 510이라고 계산됩니다. 자, 이게 뭐 과정 뭐 들어봐서 알겠지만 6점짜리가 훨씬 쉬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하문제 풀이를 다 했고요. 여러분들이 뭐 KMO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는데 이게 사실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뭐 KMO 1차만이 끝이 아니고 합격했으면 또 2차 또 열심히 달려가면 되고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내년을 위해서 또 그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에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